스포츠는 기술의 진화와 필요합니다. 야구에서 타자들이 체계적인 훈련과 탄력 있는 배트를 사용하면서 비거리가 는 것처럼 투수도 점점 더 빠른 공을 던지고 있죠. 지금 메이저리그는 강속구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최고 구속을 측정해봤고, 미국 언론 디 애슬레틱은 이를 취재했는데, 그래서 투수가 던질 수 있는 최고 구속을 시속 125마일 약 200km 정도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무려 200km가 나온다네요. LA 다저스 기술 분석가였던 지미 버피 생물학 박사는 투수의 움직임을 물리학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속구 구속은 약 200km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구속은 아롤디스 체프먼이 기록한 105.8마일 약 170.3km 정도인데, 이런 강속구에도 200km에는 어림없는 스피드인데요. 제가 볼 땐 현실과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160km를 넘기는 투수의 비중이 늘고 있지만, 창 던지기처럼 달려가서 던지지 않는 한 200km의 구속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속 200km까지는 아니어도 체프먼이 기록한 시속 170km보다는 더 빠른 공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피츠버그 폴 스킨스, LA 에인저스 댄 조이스, 미네소타 요한 두란, 오클랜드 메이스 밀러, 이런 선수들이 어쩌면 체프먼의 기록을 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일부에선 구속을 쫓는 게 마냥 정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속이 올라가는 만큼 부상이 증가하는 관계 때문인데요. 매년 팔꿈치나 어깨 수술을 받는 투수가 늘면서 리그 전체가 부상에 시달리기 때문이고, 빠른 공을 던져도 얼마 안 가서 수술대에 오른다면 이건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강속구 투수를 소개하는 제 영상 댓글에도 얼마 안 가 부상으로 이탈할 거라는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디 애슬레틱이 내린 결론은 이런데요. 메이저리그 투수 대다수가 94마일 이상을 던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평가를 받는 투수는 강속구 투수가 아닌 다양한 구종을 섞어서 속도의 차이를 보이는 투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공을 던지는 이 세스 루고와 같은 투수가 어린 투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35세로 30대 중반의 나이에 놀라울 만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초창기 선발과 구원을 오가다 구원으로 정착하나 싶더니 지난해부터 선발로 전환했고 올해 날개를 달았습니다. 20경기에 출전해서 127이닝을 던져서 2위이고 11승으로 다승 공동 1위, ERA 2.48로 3위를 달리고 있고, 메이저리그에서 뛴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올스타에 선정되지 못한 루고는 올 시즌 올스타에 선발되더니 1이닝 무실점으로 아메리칸 리그 승리에 힘을 보탰죠. 루고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시즌 동안 뉴욕 매치에서 뛰면서 불펜 투수로서 ERA 2.91, WHIP 0.83을 기록했던 반면, 선발 투수로서는 ERA 4.53, WHIP 1.34에 그쳤는데, 하지만 루고는 오히려 불펜보다 선발을 원했고, 선발이야말로 자신에게 맞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선수를 하다 보면 원하는 일이 아님에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닌 팀이 원하는 대로, 감독과 코치의 요구대로 끌려다니게 되는데요. 때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 앞에서는 당당히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루고도 팀이 아닌 자신이 이끄는 모습을 선택합니다. 지난해 샌디에고로 트레이드 되는데요.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팀이 있었지만 선발 자리를 보장해준 샌디에고의 손을 잡고 선발 투수로 첫 풀타임 시즌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샌디에고의 과제는 전력 보강이 아니었죠. 오히려 팀 연봉을 줄이는 게 목표였는데요. 지난해 팀 연봉 메이저리그 전체 3위였던 샌디에고는 현금 유동성이 꽉 막힌 상황으로 재정이 나빴고, 그래서 결국 후안 소토를 뉴욕 양키스로, 팀 마무리 조시 헤이더를 FA로 보냈고, 여기에 또 아까운 투수 루고까지 잃게 된 거죠. 선발진이 넉넉하지 않았던 샌디에고로서는 연장 계약을 고려할 만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루고가 엄청나게 비싼 선수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페이로를 줄여야 했던 샌디에고는 루고를 잡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루고는 FA 시장에 나갔고 결국 캔자스 시티와 3년 4,500만 달러에 계약합니다. 이 금액은 연 1,500만 달러로 예전 같았으면 샌디에고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런 루고는 올해 대활약을 하고 있는 반면, 샌디에고는 여러 선발 투수를 돌려 써야 할 정도로 고전 중이어서 루고를 놓친 실수로 답답함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캔자스 시티의 바비 위트 주니어는 루고를 외과 의사로 부른다고 해요. 루고가 타자들을 해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압도적인 공을 던진다고 극찬하고 있고, 캔자스 시티 감독도 루고는 아메리칸 리그 최고의 투수
투수 중 한 명이라고 하면서 루고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어느 코스로든 어느 타이밍이든 던질 수 있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스 루고를 대표하는 가장 큰 특징은 회전수가 높은 이 커브죠. 루고의 커브는 분당 3,300회 회전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추어는 이 커브를 던질 때 손목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회전이 걸리지 않고 힘없이 공만 뽕 뜨는 뽕샷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완성도가 그닥이라면 정말 가끔 한 번 정도 던지는 정도로밖에 쓸 수 없을 거예요. 반면 루고는 커브를 던질 때 손목 관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손날 방향으로 힘을 전달합니다. 루고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알려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테니스 공으로 루고에게 커브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커브는 손가락 힘을 갖춰야 위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테니스 공을 쥐어짜면서 훈련한 게 커브의 이득을 봤을 겁니다. 또 이 커브를 던지는 게 어려운 이유는 던지는 폼이 다른 구종과 달라서 타자들에게 읽히기 쉽다는 건데요. 그래서 타자는 다른 구종에 비해 더욱이 알아차린 타자에게 이 커브가 구속까지 느리게 들어가면서 투수가 이익 보기 참 어려운 구종인데 그런데 루고는 커브를 던지는 폼이 다른 구종들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마음먹은 대로 스트라이크 존으로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유인구로서 아래로 떨어뜨려서 헛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더욱이 타자 예상보다 더 각을 떨어뜨리는 능력 때문에 이 커브가 루고의 시그니처 구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고의 팔스윙을 보면 일견 공을 밀어 던지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 현지에서는 8가지의 각도로 공을 뿌린다고 할 정도라고 칭찬하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주목할 부분은 루고가 공을 던질 때 이 팔꿈치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고 싶어요. 어린 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 잘못 배우는 것 중에는 힘을 쓰기 위해 관절 사용을 중시하는데요. 과도한 관절 사용은 오히려 공을 던지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부상을 유발해서 안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루고도 암슬롯은 최대한 뒤로 제껴서 공을 숨기고 다양한 팔 각도를 통해서 던지지만 손목이나 팔꿈치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간결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이런 투구 폼이 오히려 팔 부상을 줄이고 또 타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공이 어떤 각도로 오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비교적 느린 구속에도 불구하고 속구 가치를 높이는 비결이고 부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매튜 불펜의 중심으로 안정적인 필승조 개투가 부족하던 매튜의 큰 힘이 되어준 선수이며 30대 중반의 나이에 놀라운 성적을 자랑 중인 세스 루고, 그가 200km를 던지는 투수가 아닌 뛰어난 커맨드를 앞세운 세스 루고와 같은 그런 선수가 어린 투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